내 목표치까지만 올린다면 계단 밟기로 나에 대한 것들을 쌓아서 올라가야지. 그 생각이 더 강하게 있는 거로 보여져. 김문수님 입장에서는 이준석님하고 맞손을 잡아야 되는 입장이야. 맞손을 잡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준석이 만만치는 않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선이 이 영상이 나가는 날 기준으로 일주일 딱 남았습니다. 네,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 중 지금 이목이 쏠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준석 후보님의 행보, 이준석 후보님의 단일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제가 이준석 후보님의 사주와 김문수 후보님의 사주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네. 두 사람이 궁합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단일화 할 것 같은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그걸 한번 좀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일단 김문수 후보님의 사주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 네. 1951년 궁합으로 봤을 때, 띠적으로 봤을 때는 안 맞지는 않지. 근데 성향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준석님이 고집이 상당히 센 양반이거든. 나이는 뭐 김문수님에 비하면 월등히 어리지만 자기의 주장, 소관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가지고 있고, 한번 이 양반 자체가 예전에 한번 그 윤 대통령 시절에 맞손을 잡았다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젊은 친구들 얘기하는 거 팽당했다고 해야 되나? 그쵸. 한번 뒤통수를 맞았단 말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안 되더라도 내 목표치까지만 올린다면 계단 밟기로 나에 대한 것들을 쌓아서 올라가야지. 그 생각이 더 강하게 있는 거로 보여져. 솔직히 보여진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이제 김문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양반도 내가 아랫사람을 이렇게 왜 잘 다스리거나 이렇게 왜 다루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험잡을 데는 없다라고 하지만 이 말에 어떻게 보면 이 양반도 약간 도끼는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쁘게 말을 안 나가. 지금이야 내가 뭐 어떤 왕자를 지니기 위해서 간쓸게 다 빼준다고 하고 모든 거에 다 맞춰간다라고 하고 하지만 이 사람도 역시나 사람이거든. 똑같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욕심이 먼저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님도 이미 그거를 파악을 했고, 라인이 어떻게 따고 나왔냐.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 전에 보면 누군가가 밀어주고 라인을 따야지만이 그대로 가는 그런 성향이 있었잖아. 예전에도 그랬고 요번에도 그렇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김문수 님이 힘은 아직은 제가 보기엔 좀 약한 거로 보여지거든요. 이 외에 또 다른 분에 비하면 아직은 약한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김문수 씨 입장에서는, 김문수님 입장에서는 이준석님하고 맞손을 잡아야 되는 입장이야. 솔직히 그쵸. 말을 하면. 네. 맞손을 잡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준석이 만만치는 않다. 그리고 왜 자라보고 놀래는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랜다고. 네. 한 번에 내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정치 세계에 있어서 본다라면 나이가 좀 어린 편에 속하잖아. 우리 이준석님이. 이준석 의원님이 어떻게 보면 나이가 어린 편에 속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단계별로 나에 대한 이런 것들을 구축원을 생겨서 가는 게 더 낫다. 한 번 그랬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그때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좀 갇혀 있는 거로 보여져. 그렇기 때문에 내 정치 인생에 있어서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면 언젠가는 내가 칼자루를 한번 잡아본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합치는 거는 조금 뭐랄까 어렵다라고 보여지거든.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 왜냐면 김문수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똥줄이 탔지. 네. 솔직히 말을 하면 그쵸. 이 사람을 잡아야 되거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이준석 의원만큼 힘이 조금 가지고 가는 의원들은 없단 말이에요. 다른 후보들 비하면.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잡아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양반이 나이는 어려도 좀 똑소리 나게 자기 할 말 해가면서 소리를 내는 사람이란 말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옆에 두고 싶은 마음이 있어. 우리 김문수님이. 네. 근데 김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 김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자기만의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섣불리 이게 다시 맞손을 잡는다 소리는 안 나와. 제가 볼 땐 그러거든. 근데 이게 틀릴 수는 있어, 솔직히. 근데 정말 보여진 거는 이 양반이 지금 쉽게 손은 잡진 않는다.
막판에 진짜 끝 무렵에 가서 어떻게 판을 뒤집은다? 그것도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상 이번에 대선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의 지지자들의 힘을 얻고 또 다른 표심을 얻어가면서 다른 사람들 거를 내가 하나씩 뺏어올 망정 여기서 나 자체는 지킨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손잡는 모습은 안 보여요. 아, 단일화가 그러면은 좀 쉽지 않다. 왜냐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 생각하는 게 그래도 예를 들면 이준석 후보님이나 김문수 후보님이나 마음이 맞는 부분 그거잖아요. 이재명 후보님이 되면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거 하나인데 공통적인 건 되면 안 된다지만 네. 그래도 우리 이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귀는 열려 있단 말이야. 네. 그랬을 때 내가 이쪽에 한번 실수를 했던 게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맞손을 잡았다가 지금 큰 화를 한번 입었잖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은 실수 안 한다는 생각이 더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그냥 내가 내 주관대로 간다야. 내가 볼 때 그래. 왜냐면 앞전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이번에 손을 잡았겠지. 네. 앞전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막판에 내가 잘 나가고 잘 저기 하다가 그 지지를 모두 다른 사람한테 힘을 실어줬잖아. 네,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였어요? 그 당에서 네, 나왔죠.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나왔잖아. 네. 우리 이준석 후보님이 그쵸. 두 번은 안 밟겠다. 두 번. 두 번은 안 밟겠다. 그렇다고 해서 김문수 의원을 믿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의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뜻 하나는 맞지만 그렇다고 내가 거기에 또 한 번 희생을 할 수는 없다. 지금 2주이거든. 내가 볼 때 그래. 그렇기 때문에 여론적으로는 두 분이 합쳐야 돼요. 여론적으로는. 네. 여론 쪽이나 모든 거에 있어서 두 분이 합쳐야 돼. 근데 이준석 의원이 처음에 내가 몇 프로의 지지율에서 점점 이게 왜 궤도를 찍고 소수점 하나였던 게 소수점 2개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양반은 자기 거를 지키려고 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거든. 그러면서 내가 그냥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일을 뒤에서 묵묵히 하면서 내 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간다. 내 성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맞아. 선생님 생각은 결론적으로는 이준석 후보님이 절대로 본인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네. 대선을 완주할 것이다. 이번에는 완주할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은 또 미래를 생각을 했어요. 미래를 본다면 이번에 완주를 해야 된다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리고 이 앞전에 대선에 있어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다가 견제한다라고 하는 거에 뭔가에 맞아서 으쌰으쌰 했던 게 결과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었지만 나중에 내가 처한 거는 결국 자기가 그 당을 나왔잖아. 네. 손은 잡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한번 마음의 상처, 상처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지만 정치 세계가 이렇구나라는 걸 한번 배웠단 말이야. 응? 배웠단 말이야. 그쵸.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섣불리 내가 손을 잡는다 소리는 안 나와요. 견제는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표를 더 뺏겠다. 분산을 시키겠다. 그거로 아마 전략이 돼서 가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두 사람이 합쳐지면 분명히 김 후보니가 된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좀 찢겨져서 내가 이재명님의 표를 좀 뺏어오면 되지 않을까. 내가 좀 더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싸움의 결과에 있어서 비슷해지면 그거는 운에 맡기겠다. 이 처세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흘러가는 그림만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한번 저도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